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랑 정규 해커스 리딩 교재를 맡고 있는 신나래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수업 첫 줄을 들으시면 저에게 문법 프린트 또는 문법 부교재를 받으실 건데요. 그 문법 부교재를 받으시고 난 뒤에 반드시 일주 안에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학원 교재 보시면 굉장히 두꺼운 거 아시죠? 네, 그걸 저희가 2달 또는 1달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내용이 방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아야 하는 문법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분사구문의 축약에 대한 문법 강의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도치구문에 대한 강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강의를 들으셔야 토플 리딩을 하시면서 맞닥뜨리는 이상한 구문 또는 어려운 구문들을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중급반을 듣고 올라오신 분들도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꼭 들어주시고, 또는 제 강의가 처음이거나 토플 리딩 강의 해커스에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반드시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드린 부교재의 첫 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은 토플 리딩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할 것 같지만 실제 구문에서 필요한 문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문법은 보시다시피 첫 번째 분사구문, 두 번째는 도치, 세 번째는 이때 강조구문, 네 번째는 노 비교급 된, not 비교급 된, 그리고 관계사절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아마 제가 no 비교급 된과 not 비교급 된의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분사 구문과 도치 구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토플 리딩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문이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구문인데 내가 뭘 잘못 알고 있고 내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소하게 처음 듣는 내용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몰랐다라는가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꼭 강의 완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보시면은 오늘 분사 구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 구문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 뭐냐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독해를 시작하는데 ing로 시작하거나 pp로 시작하는 구문, 쉼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주어 나오고 갑자기 중간에 쉼표 내용이 나오고 동사 나오는 구문들, 정말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주어가 나오고 쉼표 뒤에 갑자기 명사도 튀어나오는 구문들, 이런 구문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멈추게 되고 도대체 이 쉼표는 어떻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구문이 어떻게 축약이 되어서 나오는 구문이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기원까지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결국에는 토플 독해했을 때는 어떠한 방식을 적용하면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축약형으로서의 분사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때 분사 배우셨죠? 분사 구문. 근데 여러분 분사의 축약형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생 때 배우셨던 부사절의 축약도 물론 있지만 어떤 절이 축약이 될 수 있냐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관계대명사절이 축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부사절 축약,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대등절의 축약이 있습니다. 즉 대등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구문도 축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 문장들 쉼표 안에 ing, 쉼표 안에 명사와 같은 구문들이 이 아이들이 축약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먼저 첫 번째 축약형으로서의 분사에서 형용사절을 축약하는 분사 구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절과 관계부사절 두 개가 있는데 형용사절 축약은 무엇만 이루어지게 되냐면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축약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별표 꼭 해주세요. 관계대명사가 주격임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생략을 할 수 있는데요. 동사를 ing로 바꾸게 됩니다. 이거는 워낙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하셨죠. 동사를 ing로 바꾸는 거. 그러나 여러분 옆에다 적어주세요. 동사를 ed로 바꾸는 축약형은 없습니다. 선생님 저 ed나 pp 형태로 나와 있는 분사 봤는데요. 네, 그런 게 있죠. 그랬을 때 무엇이 생략이 됐을까요? being과 having been이 생략된 경우겠죠.
그래서 having been과 being이 생략되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시는 구문은 ed나 en 또는 형용사만으로 시작되는 형용사 구가 되거나 형용사도 없어지고 완전히 명사로 시작하는 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저희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까요? A 문제 보시겠습니다. A company which makes sports ca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격임을 확인하시고 동사를 ing로 바꾸시면은 making sports car이 되면서 뒤에 있는 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후치 수식해주는 분사구가 되겠죠. 밑에 보실까요? 2번 문제. Louis, who played the trumpet with Frankish gift up in the great era of jazz.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격임을 확인하시고 여기 있는 played를 ing로 바꾸신 다음에 문장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쉼표가 살리면서 안에 ing 구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독해하실 때 보시면은 이 쉼표 안에 ing 구문이 형용사구가 축약이 된 거구나, 형용사절이 축약이 된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팁 하나만 좀 알려드리면은 지금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밑에도 나오는 3번, 4번 문제가 전부 다 관계대명사절인데요. 여기 앞에는 쉼표가 없고 요 위에는 쉼표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중고등학생 때 많이 배우셨죠? 네, 아마도 쉼표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배우고 쉼표가 없는 거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가 없을 때는 앞에 있는 명사에게 굉장히 필수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필수 정보. 즉 우리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스포츠카를 만드는 회사라는 굉장히 필수 정보를 제공해주는 반면에 2번처럼 관계대명사절 앞에 쉼표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루이스에 대한 부가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이게 리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학을 가셨을 때 리딩 하실 때 또는 라이팅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company를 규정해주는 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용사절 앞에 쉼표를 붙이지 않고요. 루이스는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가적인 정보로 쓰실 때 관계대명사 앞에 반드시 쉼표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거는 추가적인 정보였고요. 3번부터 다시 한 번 더 바꿔보시면은 who가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동사가 공교롭게도 was네요. being이 되기 때문에 생략이 되고 뭐만 남겠어요? running down the street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4번 문제도 위치가 생략이 되고 was가 being으로 생각이 되면서 broken만 남게 됩니다. broken by the wind 이렇게 되겠죠. 5번도 보시면은 a course that is necessary to graduate 마찬가지로 주격 생략 is being으로 생략이 되고 necessary to graduate 해서 형용사 구가 남아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실까요? Louis Armstrong took the classic style of his native city, which is New Orleans. 마찬가지로 주격 생략, being 생략되면서 쉼표하고 명사만 남게 되는 구문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을 his native city인 New Orleans와 동격으로 해석을 하셔도 무방한 거죠. 이렇게 형용사절이 축약이 되면서 앞에 남아있는 형태가 뒤에 남아있는 형태가 ing 형태도 남을 수 있고 또는 pp 형태 또는 형용사 구 형태 또는 명사만 남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분사가 그 기원은 형용사인 거 아시죠? 분사는 특징이 명사를 수식하는 아이인데 얘는 분사다 형용사기 때문에 명사를 주로 앞에서 수식할 때도 있고 지금 상황처럼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1번과 2번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의 특징과 똑같기 때문에 읽어보실 필요가 없고요. 요것만처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concern이라는 PP 형태 얘가 지금 concern이라는 PP 형태가 앞에나 뒤에서 수식할 때 그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people concerned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concern의 뜻이 아니라 밑에 있는 involved와 똑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런 뜻이 되죠. 관련된 또는 연루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밑에 부분에 involved도 후치 수식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authority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authority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authority는 무슨 뜻일까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일 때는 당국이라는 뜻이 되겠죠.
또는 권위, 죄송해요. 권위라는 뜻이 되겠죠. authority. 그런데 이 authority가 이렇게 복수 형태로 쓰게 되면은 항상 복수 형태로 쓰이게 될 때가 있어요. 일때는 당국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authority가 셀 수 없는 명사가 아니라 셀 수 있는 명사가 됐을 때는 권위자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involved가 항상 plural, 복수 형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련된 당국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concerned people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이때 concern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걱정하는, 염려하는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밑에 보시면 이제 involved가 앞에서 explanation을 설명을 할 때는 complex와 동의어가 됩니다. 또는 complicated. 복잡한 설명이란 뜻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wanted가 나오고 있는데요. wanted criminal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범죄자들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죠? 수배 중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배 중인 이렇게 되겠죠. 근데 wanted가 이렇게 help를 수식하게 되면은 구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구하고 있어요.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구직 하면 어떻게 될까요? job wante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스펠링 W-A-N-T-E-D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작업을 원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라서 구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요거 단어까지 조금 완벽하게 해주시고 요건 우리가 어떤 인투이션이 없이 외워서만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의하셔서 단어를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분사의 축약 첫 번째 형용사절 축약으로서의 분사를 살펴보셨고 저랑 두 번째 부사절 축약으로서의 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 축약은 우리가 고등학생 때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또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 배우고 있었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사절 아시죠? 부사절 접속사 있고 주어 동사, 문장 쉼표 뒤에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절의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절을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사절을 이제 분사 구문으로 전환을 할 때는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은지를 확인을 하고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생략을 하고 동사를 ing로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그 동사로 바꿨을 때 having이나 having been 이 경우에 being이나 having been인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이 되면은 ed나 en이나 형용사나 명사만 남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의미 관계가 분명할 경우에만 접속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저희가 분사구문 배웠을 땐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면 생략, 동사 원형이 ing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지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fter I had lunch, I studied homework. I did my homework라고 할까요? I did my homework. 자, 이렇게 썼고요. 이 사람은 before I had lunch, I did my homework.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why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 숙제를 합니다. 좀 기괴한 문장이긴 하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접속사 생략, 주어 같으니까 생략, 동사 원형이 ing 하고 having lunch 이렇게 하시면은 밥 먹기 전에 했는지 밥 먹은 후에 했는지 밥 먹으면서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접속사를 무조건 생략하시는 게 아닙니다. 특히 writing 하실 때 접속사 생략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수를 줄이셔야 되는데 요 접속사는 반드시 살려두는 것이 좋고요. 원인의 접속사만 생략합니다. because, as, since 이 아이들은 항상 생략을 해주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학생들 거의 다 접속사를 생략하시는데 의미 관계가 분명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생략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생략하는 것은 원인의 접속사밖에 없다. 그럼 얘네들이 축약을 한번 해볼까요? Although they swam vigorously, the boys were not able to cross the raging river. 얘네들이 열심히 수영을 했지만 그 river를 건널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축약이 되죠. 그래서 although를 생략을 하지 않고 주어 같으니까 생략, 동사를 원형으로 바꾸고 swimming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ile I was walking to class, 내가 교실에 걸어가면서 ran into old friend of mine. 나의 오래된 친구를 맞닥뜨렸습니다. 이런 뜻이죠. run into 하게 되면은 예상치 못하게 만났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여러분 while 생략하지 마시고 주어 같으니까 생략하고 was는 being이 되니까 생략하고 while walking 이런 문장이 생성이 되겠죠. 자, 여기서 구문 하기 전에 단어 하나만 볼게요. A friend of mine 이렇게 써야지 여러분들은 이제 굳이 영어 영작을 하실 때 my friend라는 단어와 a friend of min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굉장히 의미가 얘는 그냥 내 친구예요. 나밖에 친구가 없어. 이런 굉장히 소유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간다면 내 친구는 다른 사람의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friend of mine을 좀 더 많이 쓴다는 거. 내 친구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실 때는 a friend of mine을 써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because가 나왔으니까 반드시 생략을 하고 주어 같으니까 생략을 하고 was는 being으로 빠지면서 satisfied 이렇게 되겠죠? Satisfied with the result 이렇게 문장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when he was young, he was charming, jealous, temperamental at time. 여러분 temperamental 하게 되면은 temporary 원래 성향, 기질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어렸을 때 그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굉장히 질투심도 많았고 약간 성격이 불뚝불뚝했다 때때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when이 있으니까 when을 살리셔도 되고 주어 생략, being 생략하면은 이제 형용사인 영의 형태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when을 여러분들이 너무 명확하면은 생략을 하셔도 무방해요. 이제 구문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영하고 he was charming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때 when이라는 문장을 축약을 했을 때 어떤 피해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법적인 문제는 아닌데요. When he was compelled to When he was bound to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접속사를 생략을 이 문제는 전혀 강요받다, 뭐뭐 하려 하다 이런 의미로 다 해석이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when절을 생략을 하고 주어 같으니까 생략을 하고 동사 원형이 ing니까 생략하는데 compelled to라는 표현은 많이 쓰지만 bound to라는 단어만으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문적으로는 맞는데 일단 언어적인 뉘앙스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축약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왼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를 잘 모르지만 원어민들은 아까 그런 표현을 쓰게 되면은 좀 이상한데?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compelled to는 쓰는데 bound to는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보게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여러분. after를 살리실 거면 굳이 head를 쓸 필요가 없어요. 얘가 지금 순차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그런데 만약에 after를 생략을 하고 싶으시면은 having pp 형태로 바꿔주셔서 시제의 차이를 언급해 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he가 같으니까 생략을 하고 having 그 다음에 finishe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homework, 접속사를 생략하실 거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을 거면 after finishing 이라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순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As the book had not been read for a long time, it became dusty. 네, 그 책이 오랜 기간 동안 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더러워졌습니다. 인과관계니까 제끼고요. The book 같으니까 제끼고요. 여러분 부정은 네 앞에다가 not을 붙이는 거죠. Not having been 네 read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having been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when you don't understand what I say, you should ask me. 너 내가 말한 거 이해 못하겠으면 나한테 물어봐. 마찬가지로 not understanding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What I say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문, 분사 구문을 축약을 했을 때는 주로 앞에 접속사들이 저렇게 살아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 그런데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을 때는 주로 누구다? 네, 원인의 접속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종속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 구문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합니다. 분사 구문의 주절을 축약할 때는 접속사를 남기고 싶으시면 반드시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문장 한번 보실래요? If her son given another chance, she was be happy. 이런 문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부사절의 주어인 her son과 주절의 주어인 she가 다르기 때문에 분사 구문으로의 축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굳이 쓰시고 싶으면 If her son, 그녀의 아들이 was given, 네, 시제가 과거니까요. Another chance,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녀의 아들이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녀는 행복할 거야 라고 이대로 절로 써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저 중고등학생 때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달라도 축약하는 방법 배웠는데요. 네, 여기 있죠. 자, 근데 만약에 종속 접속사가 생략될 경우에 이렇게 살지 않고 생략되는 경우에는 부사절의 주어랑 주절의 주어가 달라도 부사구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때 분사구의 주절과 동시에 부사구의 주절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에는 with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with 명사 분사 구문은 이렇게 주어가 다를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한번 볼까요? As there was no seat in the train, I kept standing all the day. 자, 뭐가 없었어요? 네, 기차에 좌석이 없어서 나는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이런 구문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바꿔볼게요. 접속사가 as 생략을 해주시고 주어가 지금 달라요. 네, 이걸 유도 부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being이 되게 되고 no seat in the train 이렇게 되겠죠? 주어 살리시고요. There being no seat in the train 이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being을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부사절의 축약이 일어났을 때 접속사가 없을 때는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지 않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밑에 거 한번 볼까요? Mr. and Mrs. Kim were driving north while their children were sleeping peacefully. 자,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구문은 어떻게 축약이 가능하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while 생략하시고 their children이 지금 주어가 다르니까 their children 쓰시고 그 다음에 were는 생략이 되겠죠? 그 다음에 sleeping peacefully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Mr. and Mrs. Kim were driving north with 쓰시고 their children 이렇게 쓰시고 sleeping peacefully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부사절 축약 중에서 주절과 종속절이 다를 때는 접속사가 없을 때만 가능하고 만약에 그 동작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는 전치사 with를 넣어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시 동작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being이 생략된 with 분사구를 다 모아놨어요. with 분사구는 굉장히 독해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with 명사 뒤의 형태가 PP 형태, 과거 분사 형태나 형용사 형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 부사 형태로 다양합니다. 그러면은 몇 개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과거 분사 보시면은 with one's eyes closed,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되겠죠? 또는 with one's mouth stopped, 여러분 입 안을 가득 채운 채로, 그렇죠? 그러니까 입 안에 무언가를 막 넣은 채로 이런 뜻이죠. 형용사 볼까요? with the door open, 문을 연 채로. 그 다음에 전치사 구 볼까요? with the pipe in one's mouth, 그렇죠? 입에 파이프를 문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부사 with one's shoes on, 신발을 신은 채로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이해를 해주세요.
자,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해왔냐면 분사 축약이에요. 분사 축약은 첫 번째 형용사절을 축약할 수 있었다. 형용사절은 근데 주격 관계 대명사일 때만 축약이 가능했다. 축약을 해보니까 ing나 pp나 명사 또는 형용사만 남게 됐다. 두 번째는 부사절 축약을 했는데요. 접속사가 주로 남겨지는 상황이 더 많았고 부사절 축약에서 접속사가 생략이 되는 반드시 되는 경우는 원인의 접속사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근데 부사절이랑 주절의 주어가 다를 때도 생략이 가능한데 그땐 반드시 접속사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은 with 명사를 써서 표현을 할 수 있다. 까지 배우셨어요. 마지막입니다. 분사구의 축약은 대등절 축약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학생들이 이걸 잘 몰라서 독해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등위 접속사도 축약이 가능해요. 한번 볼까요? 등위 접속사 and 또는 등위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시고 동사를 ing로 바꿉니다. 이때 ing가 being이나 having been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죠.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앞절과 뒤절의 주어가 달라도 분사로 축약이 가능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래서 독해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데 한번 보실게요. Architecture is the oldest art form and it combines beauty and functionality into one.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축약할 수 있겠어요. 그죠? 등위 접속사 and를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을 하고 얘는 combining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굉장히 많이 보는 구문 아닌가요? 쉼표 뒤에 ing 나오는 구문. 그래서 여러분 독해하실 때 architecture는 가장 오래된 예술의 형태고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하신 거예요. 왜냐면 등위 접속사절이 축약된 거니까. 2번 보실까요? Some animals nurture their young and others leave their offspring to survive on their own. 이 문장을 보시면 지금 등위 접속사 and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some animal과 뒤에 있는 other animal들이 다른 개체인데 다른 동물들인데 얘네도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볼까요? Some animals nurture their young and others 그대로 살리고 living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독해를 할 때 절이 나오고 쉼표 뒤에 또 명사 나오고 ing는 등위 접속사절이 축약된 거구나 또는 절이 나오고 쉼표 뒤에 ing만 나와도 등위 접속사절이 축약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독해하실 때는 쉼표 나오면 쉬어주고 그냥 ing나 명사 ing는 수요화처럼 동사처럼 행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Founded in 1930, Ann's Foundation.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나라의 파운데이션은 give charity to the homeless. 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기문인데요. 이거 학생들한테 해석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거의 80%가 지금 이 구문을 founded in 1937 이 구문을 조건절이든 부사절이든 자 부사절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을 하려고 막 하세요. 여러분 부사절 접속사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 지금 시간 넣었을 때 말이 되나요? 1937년에 설립되었을 때 시기가 지금 다르죠? 원인의 접속사 넣어도 돼요? 1937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거 더 말이 안 되죠? 조건을 해볼까요? 한다면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축약된 문장을 여러분들이 자꾸 부사절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근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래의 파운데이션이 나래의 파운데이션을 하고 쉼표 잡은 다음에 which was founded in 1937 으로 진행되는 관계대명사절이 축약된 문장이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까지 쫙 설명을 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토플 독해를 하실 때 어떻게 구문을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정리할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시는데 독해 구문에서 ing나 pp가 나오고 뒤에 쉼표 주어 동사의 구문이 나오게 되면은 이 ing 또는 pp 형태가 뒤에 있는 주어를 꾸미듯이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접속사가 없을 때. 그런데 만약에 접속사가 있고 ing, pp 나오고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오면 접속사 넣고 해석하시면 돼요. 문제 없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명사가 나오고 ing나 pp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은 이 명사를 뭐처럼 해석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주어처럼 해석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앞에 with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총 3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독해에서 보시는 모든 구문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begun 또는 이런 pp 형태로 시작하거나 ing로 시작하면은 뒤에 있는 주절의 주어를 수식하듯이 해석을 해주세요. 부사절 접속사 넣어서 해석하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주어를 수식하시고요. 그 근원을 찾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그 다음에 접속사가 있으면 그냥 접속사 넣고 얘네 해석해 주시고 뒤에 주절 해주시면 되고 갑자기 뜬금없이 명사가 나오고 ing, pp 뒤에 절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 명사를 뭐처럼? 네, 주어처럼 해석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토플이나 탭스나 토익이나 모든 영어 구문에서 나오는 분사 구문의 축약 형태를 다 모아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정리 제대로 잘 하셔도 실제 토플 리딩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리딩 할 때 제가 이 구문이 나오면은 한 번 더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집에 가셔서 제가 했던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보시는 연습을 하시고 이 부분들을 꼭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는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